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일본 천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 공식 입장은 일본 일왕입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합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곧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결 기억하시죠, 장관님? 네. 네. 그러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재의 결정, 헌재의 판단에 비춰 볼 때 합당한 재량권 행사였습니까? 합당했습니까? 2015년 합의는 합당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합당했습니까? 합당하지 않았죠. 않았던 걸로 네. 예, 네,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런 진실 발견도 없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장관님? 네. 네. 그렇다면 방식이 합의가 아니라고 해서, 즉 조약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이 됩니까? 외교부가 면책이 됩니까? 안 되겠죠. 외교부가 그러니까 헌재의 판결에 네. 비춰 볼 때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가 아닌 것이죠. 물론 외교부에 재량권이 있어요. 다양한 외교적 방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합의라고 해서, 조약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넣은 합의가 면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겠죠. 예, 그 네. 합의는 구속적이지 않은 정치적 합의라고 해서 정치적인 합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합의라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런 헌재의 판결에 그 내용이 어긋나 있는데 그게 면책이 되느냐고요. 안 되겠죠. 면책이 된다 할 수 없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검토를 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할 것도 없어요, 장관님. 왜냐하면 외교부도 영혼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영혼 없는 외교부가 되는 것이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즉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 헌재 그 소송에 그런 외교부가 답변을 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2015년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을 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할머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내니까 거기에 답변을 그렇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지금 외교부가 내고 있어요. 장관님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것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일본이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조약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합당한 외교 행위가 못된 것이다. 이렇게 시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뜻은 뭐냐 하면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을 넘어서는 기본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TF팀에서 장관님 취임 이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잘잘못을 검토하는 TF팀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났다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그 정신, 주권을 넘어서는 기본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는 것인 거죠. 그렇죠? 예, 피해자 네. 중심은 뭐 인권 담화의 기본적인 그 원칙입니다. 다만 네. 법원에 대해서 외교부가 낸 그 의견
그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낸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 끝에 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이 영혼이 제가 없는 그것을 외교부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기본에 입각한다면 국가 주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예를 들면 살인이나 인종말살, 노예화, 추방,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위안부라는 것은 노예화이고, 그 노예 중에도 가장 극악하고 무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성을 노예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그냥 편안하게 답변을 형식적으로만 그 당시에 정치적 합의한 것이지 아무 구속력이 없고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합당한 외교 행위가 못됐다가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 그 네, 일본 다음 왕의 질문으로. 그 명칭과 관련해서는 좀 네. 정부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때 그 상대국이 쓰는 이름을 쓴다 하는 취지에서 정부로서는 천황을 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래된 그 정부의 그건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외교 행위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Your Highness 뭐 이렇게 존칭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여기서나 어디까지나 일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위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자, 그냥 그 통일부 장관님께 질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며칠 전에 그 탈북자 이영란 씨가 이 국회에 오셔서 피폭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의원님의 질의에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깊은 우려와 함께 질의를 해준 건 통일부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 핵은 완전한 비핵화, 핵을 폐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이크 넣어주세요. 네, 그것을 우리도 또한 핵을 핵으로 막겠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막겠다, 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전술핵 아니면 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라도 핵을 가져야지만 북한과 맞대응이 되겠다, 우리 안보가 지켜지겠다 하는 논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좁은 땅에서 어딜 가든 그런 핵 실험으로 인한 또는 핵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또는 핵 사고로 인한 그런 것은 민족적 재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말살이 되는 거거든요. 멸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멸종 위기에 처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런 깊은 관심 고맙습니다. 한반도의 핵 폐기를 위해서 통일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